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개봉해볼 제품은 이번에 새로 애플에서 개발한 CPU가 들어간 맥북 에어입니다. 예전부터 맥북을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M1 프로세서가 성능이 인텔 맥북 시절 때보다 크게 향상이 되고 맥북 에어만으로도 4K 영상 편집이 가능할 정도라고 들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맥북으로 편집이 되어서 업로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스페이 그레이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장 기본 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학생 할인이랑 이벤트로 에어팟 프로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온다고 하네요. 바로 개봉하기 전에 박스부터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는 택배를 붙이기 위해서 포장해 놓은 박스라서 안에 맥북 에어가 들어있을 거고요. 이쪽에 우체국 송장이랑 이쪽에 DHL 회사의 송장이 붙어 있었어요. 옆쪽에는 아마 노트북의 정보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상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택배 작업할 때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나지 않게 조심해달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쪽에 잡아 뜯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맥북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분들 보면 이거를 뜯던데 저도 이걸 뜯어보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테이프를 뜯으면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 자, 이쪽 안쪽에 맥북 에어 바로 보이고요. 이렇게 잡아 열면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어이구. 자, 이렇게 맥북 에어 상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상자 윗면에는 에어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사과 로고 있고요. 뒷면에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라서 가리도록 할게요. 네, 대충 사양이랑 어떤 맥북이 들어가 있는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맥북은 뜯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종이 테이프도 그렇고 지금 비닐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쪽으로 뜯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친절함 덕분에 칼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뜯으면 자, 비닐을 뜯었고요.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자, 열자마자 뭔 냄새야. 아무튼 자, 열자마자 본체가 바로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본체를 잠깐 이렇게 들어서 이쪽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안쪽에 상자 내용물은 먼저 Designed by 애플 인 캘리포니아, 안에는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 등이 들어있네요. 자, 이건 다시 넣어두고 그 다음에 자, 충전기인데 충전기는 30W짜리 USB-C 타입 충전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USB-C to 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체도 비닐로 덮여 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뜯는 맛이 정말 일품이네요. 자, 이것이 맥북 에어 본체고요. 자, 바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2015년 맥북 프로 때부터 시작해서 6년째 우려먹는 사골 디자인인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 사골 디자인만큼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의 노트북은 못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단에는 애플의 상징인 한입 베어문 사과 로고가 있고요. 밑부분을 보시면 딱히 볼 거 없이 그냥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 면에는 USB-C 타입 포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노트북이 정말 디자인이 깔끔해서 그 외에 설명할 것은 없고요.
바로 안쪽을 살펴볼 건데요. 맥북은 처음 사서 열면 바로 부팅이 되고 초기 설정을 하는 화면을 띄워준다고 하는데 부팅이 되면서 한번 안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열면 오, 자, 비닐을 뜯어내고 오. 자, 키보드는 일반 노트북처럼 가위식 키보드와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트랙패드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위쪽에 화면은 16:10 비율인 2500x1600 해상도 그리고 4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색 영역은 P3 색영역으로 sRGB 대비 25%나 더 풍부한 색상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화면 위에는 720p HD 해상도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화질이 별로라고 들었어요. 자,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초기 세팅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설정을 다 하고 왔는데요. 간단한 성능 테스트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능 테스트를 하기 전에 사양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M1 프로세서가 들어가면서 8코어의 CPU, 8코어의 GPU가 들어가지만 이 맥북 에어 기본형에는 GPU 코어가 7개만 들어가 있고요. 예전 인텔 맥북처럼 X86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ARM 아키텍처에서 돌아가는 CPU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LPDDR4X 8GB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인터넷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무선 랜이 들어가 있어요. 저장 장치는 NVMe SSD 256GB고요. 배터리는 당장에 테스트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보다 4시간에서 6시간 이용이 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인터넷 속도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평균적으로 다운로드 630Mbps, 업로드는 587Mbps의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시간대가 좋을 때는 다운로드 속도가 700Mbps 이상은 나와줄 때도 있어서 무선 속도 치고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어요. SSD 속도는 쓰기 속도 2160Mbps, 읽기 속도 2864Mbps로 일반적인 NVMe SSD 속도를 보여주었어요. 시네벤치 점수는 싱글코어 1491점, 멀티코어 6815점으로 i7-1165G7보다 100점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2년 전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던 CPU가 i7-7700 non-K 버전이었는데 1165G7이나 이번 맥북 같이 데스크탑 CPU를 능가하는 노트북들을 보면 기술 발달이 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먼저 이번에 탑재된 M1 프로세서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랑 같은 기반인 ARM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iOS에서 작동하는 일부 어플들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맥북으로 모바일 게임이 가능할지 몇 가지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들을 한번 설치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에서 돌아가는 어플들이 모두 호환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건 개발자가 맥북에서 설치를 막아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어플들은 이메이징 프로그램 같은 걸로 우회 설치가 가능은 했는데 그마저도 원활하게 실행되는 어플은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맥북에서 지원하는 어플들은 실행이 잘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이패드용으로 구동이 되는 것 같아서 양옆에 레터박스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X86에서 돌아가던 게임들을 실행시켜 볼 건데요. 제가 하는 게임이 딱히 생각나질 않아서 마인크래프트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옵션 타협을 한 후에 플레이 해봤는데요. 맵을 불러오고 나서 렉은 가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자, 이것으로 M1 프로세서가 탑재된 맥북 에어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북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M1 프로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RM 프로세서라서 윈도우 사용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러럴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사용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동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에 영상 편집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한 점이 많으니 꼭 맥OS여도 상관없다거나 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맥북 에어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들 상상봐. 다음 개봉 시간 때 뵐게요.